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상공인 MBA의 김영갑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외식업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디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식 고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한번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내 프랜차이즈 주요 브랜드들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해드릴 게 있었는데요. 그걸 보신 분들이 한식, 그 중에서도 고기 프랜차이즈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요청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많은 브랜드를 해드리는 건 좀 물리적으로 어렵고요. 오늘 오봉집하고 이차돌, 그다음에 하남 돼지집, 고반식당 요 4개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한식고기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먼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물론 4개밖에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 아마 스스로 이런 브랜드들을 분석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오봉집의 수명 주기와 관심 고객 특성, 그 다음에 이차돌의 수명 주기와 관심 고객들의 특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남 돼지집, 마지막으로 고반식당까지 분석을 하고 이 4개의 브랜드를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러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즉 계속 성장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어려움에 빠지게 될지, 계속 장사가 잘 될지 이런 분석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요, 제가 최근 2년 동안의 이런 4개 브랜드의 고객 관심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2021년부터 한번 볼게요. 2021년도에 고객 관심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차돌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 하남 돼지집이었고요. 고반식당이 3등, 그 다음에 이제 오봉집이 4등이었어요. 이 4개 브랜드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022년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느 정도 뒤집어졌냐? 오봉집이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차돌이 2등으로 주저앉았고요. 3등이 하남 돼지집, 4등이 고반식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제 뭔가 숫자를 브랜드 뒤에다 써놨죠. 그게 뭐냐면 괄호 속의 숫자는요, 2023년 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카카오 맵에서 이 브랜드로 검색을 해서 나타난 점포 숫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정확한 점포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략적으로 이 브랜드들이 점포가 몇 개쯤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제가 써본 겁니다. 오봉집이 155개, 이차돌이 여전히 아직 3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하남 돼지집이 172개, 그 다음에 고봉집이 99개. 물론 편차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 맵에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자, 이제 이걸 제가 2022년 최근 1년 동안, 즉 그런데 이 최근은 2023년 1월달 데이터까지를 포함한 내용이니까 그걸 고려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 4개의 브랜드의 고객 관심도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오봉집, 이차돌, 고반식당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계절적 특성이 반영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일하게 하남 돼지집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남 돼지집이요, 2차도를 넘어서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건 이제 고객 관심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다 보면 알겠지만 이 고객 관심도가 결국은 그 브랜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이게 매우 유의미한 어떤 결과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반식당은 2022년 7월 이후부터는 하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가 고객 관심도를 이용해서 이런 브랜드들의 수명 주기를 한번
분석해 보여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이미 이걸 얼마 전에 제 방송에서 우리나라 주요 프랜차이즈들의 수명 주기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최근 1년 동안에 이 4개의 우리나라의 주요 한식, 그 중에서도 고깃집들의 어떤 수명 주기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각각의 브랜드의 수명 주기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봉집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봉집은 2021년 2월 그 전까지 도입기였었는데, 이 브랜드는요, 이 도입기를 길게 가져가지 않고요,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이 성장기가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요. 2022년 10월이 되면서 이제 약간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냐면, 이 오봉집이 이 성장기가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성숙기나 쇠퇴기로 접어들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2023년 1분기 내지는 약 2분기까지 이 오봉집의 미래를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수명 주기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이 오봉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 현재 관심 고객들의 특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관심 고객의 특성은 한 4가지 관점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기기별 특성입니다. 기기별이라는 건 뭐냐? PC로 검색하는 사람들과 모바일로 검색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제가 봤는데요. PC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하향세, 모바일로 검색하는 사람들은 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건 최근 3개월치만 가지고 비교한 거기 때문에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추세로 갈 것이다 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기간에 어떤 소비자의 검색, 즉 관심 고객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브랜드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어쨌든 PC 검색자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PC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주로 직장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게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까, 부정적인 신호일까, 이걸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뒤에 다른 브랜드들하고 같이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오봉집의 관심 고객을 성별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남성들의 관심도는 늘어나고 있고요, 여성들의 관심도는 하락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좋은 징조일까, 나쁜 징조일까? 남성 고객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여성들의 관심도는 낮아지는 게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 여러분이 볼 때요, 여성 고객의 관심도가 높은 게 확실히 그 브랜드의 장기적인 성장 측면에선 좋은데, 오봉집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여성 고객의 관심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일별 특성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오봉집이 평일과 주말로 나누었을 때 평일은 상승하고 있고요, 주말은 하락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왜냐하면 이 주말 검색자들은 주로 이 데이트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가족 고객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감소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자, 평일에 검색하는 것도 역시 주간, 즉 낮에는 직장인들이 많을 거고요, 밤에는 아무래도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 외식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주말과 평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았을 때 이걸 이 브랜드의 장기적인 성장세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역시 뒤에 이 4개 브랜드를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이 더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령별로 봤습니다. 이 오봉집이 현재 단기적으로 최근 3개월 내의 변화만을 예측해 봤을 때 이 젊은 층들은 하락하고 있고요, 중장년층들의 관심도는 상승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오봉집만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들도 우리가 같이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이 브랜드들의 성장세에 관련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즉 저 브랜드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그 성장세가 꺾일지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돌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차 돌은 사실은 2020년 4월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무엇? 고객 관심도 측면에서. 그래서 요즘 아마 2차 돌이 가맹점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왜냐? 이미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맹점에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선 저 브랜드는 왠지 이제 내가 가맹하기엔 좀 위험해 보여,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2차 돌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2018년 3월에 도입기가 끝나고 성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까지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부터 성숙기를 맞이하고 이제 2차 돌은 쇠퇴기인가, 뭐 이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여기서 바로 여러분이 소비자의 관심도 그래프만 가지고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2차 돌의 수명 주기는 확실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우리가 현재까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점포를, 이 브랜드를 우리는 고객들, 즉 관심도를 갖는 고객들의 특성을 가지고 또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C 검색자 하락하고 있고요. 모바일 검색자는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볼 땐 남성은 하락하고 여성은 증가하는 추세를, 물론 이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중기, 장기로 더 딥하게 심도 있게 분석을 하면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였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평일과 주말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2차 돌은 평일이 늘어나고 주말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연령대로 보면은 40, 50대가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은 감소하는데 20대에서는 변화가 별로 크지 않은 뭐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요, 하남 돼지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던 두 개의 브랜드와는 다르게 하남 돼지집은 아주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2020년 5월과 2021년 9월에 잠깐 반짝 고객 관심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이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적 사건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2016년부터 2020년 4월까지 하남 돼지집은 아주 안정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즉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이건 뭐냐면 마케팅적으로 하남 돼지집은 뭔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적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하남 돼지는 또 고객 관심도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남 돼지집은 점포가 급격하게 늘거나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남 돼지집의 성장세는 앞으로 어떻게 이어져 나갈까요? 이걸 우리는 무엇으로? 고객들의 특성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고객의 특성, PC 감소하고 모바일 상승하고, 이거는 앞에서 살펴봤던 세와 크게 틀리지 않고요. 이건 어찌 보면 어떤 PC 고객, PC로 검색하는 고객, 모바일로 검색하는 고객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시류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비자들은 PC로 검색하는 것보단 모바일로 검색하는 추세가 더욱더 커질 것이다. 더 모바일 검색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 세 개의 브랜드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하남 돼지집은 여성 검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성 검색자는 감소하고 있고요. 즉 관심도가, 여성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남성의 관심도는 하락한다. 자, 아까 제가 이런 질문했죠. 여성의 관심도가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남성의 관심도가 늘어나는 게 좋습니까? 이것도 역시 뒤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말 상승하고 있고 평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남 돼지집이. 자, 그런데
연령대에서 한번 살펴보면 중장년층이 상승하고 있고 젊은 층 10대, 20대, 30대는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특히 여기는 1위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로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이 2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브랜드가 사실은 하남 돼지집이거든요. 근데 하남 돼지집도 20대가 1등이었었는데 40, 50대로 약간 변화하는 40대로 1등 연령층이 변화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반식당입니다. 고반식당은 정말 오랜 기간의 도입기를 보여주다가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단 5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고객 관심도의 성장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로 그 성장세가 약간 꺾이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객 관심도 추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반식당의 성장기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하향 안정세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쇠퇴기로 접어들 것인가 이건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엔 약간 이르긴 합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왠지 이 꺾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걸 PC와 모바일 그런데 여러분이 뒤에서 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결론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고반식당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어떤 직장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브랜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PC 검색자 비중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역시 고반식당도 여성 검색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런데 평일과 주말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이건 크게 변화가 없다. 즉 평일이나 주말에 어떤 관심도의 비중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고 있진 않다는 게 이 또 고반식당 브랜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자, 연령대로는 고반식당도 젊은 층은 약간 줄어드는 느낌, 중장년층 40, 50대가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1위 연령대가 30대였었는데 40대로 또 이동하고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도 고반식당도 고객 관심도의 평균 연령대는 조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 네 가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설명만으로 여러분들이 느낌이 팍 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론을 보시면 그런데 느낌이 팍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브랜드의 수명 주기와 고객의 특성들을 하나하나만 볼 때는 정확하게 판단이 잘 안 서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표를 만들고 분석을 해보시면 여러분도 뭔가 인사이트, 시사점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봉집, 하남 돼지집, 이차돌, 고반식당에 제가 점포수를 먼저 썼습니다. 지금 오봉집 155개, 172개, 301개, 99개. 자, 단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제가 카카오 맵을 이용해서 이 브랜드를 입력해서 카카오 맵에 있는 이 점포 숫자를 2023년 1월 달 기준으로 한번 뽑아본 겁니다. 자, 1등은 아직은 여전히 이차돌이 점포 수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고객 관심도를 제가 측정한 바에 따르면 즉 고객들이 얼마나 이 브랜드들을 많이 검색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수화한 수치를 보면 오봉집이 100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하남 돼지집이 2등, 이차돌이 3등, 그리고 고반식당이 4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객 관심도는 점포 숫자는 이차들이 많지만 고객 관심도는 오봉집이 그래서 현재 이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때는 이 오봉집이 가장 강력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원래 고반식당이 많이 늘어난다. 즉 고객 관심도가 많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 수치로는 여전히 하남 돼지집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보면 높고 그 다음이 여전히 이차돌이 아직은 3등을 유지하고 있고 고반식당이 4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브랜드들의 비중을 가지고 고객의 특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 재밌는 분석을 앞에서 해드린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반 식당이 PC로 검색하는 고객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아마 직장인들의 관심도 높을 것이다. 삼겹살 전문점인 고반 식당에 직장인들의 관심도는 높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여성들의 관심도는요. 오봉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 즉 이러한 마케팅 또는 점포의 컨셉이 어디로 고객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이 인과관계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실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주말입니다. 주말의 비중은 하남 돼지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20대의 비중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하남 돼지집이 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남 돼지집이 다시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성들 때문이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2차 돌이 2020년대에 1등을 달리다가 2022년이 되고 2023년이 되면서 이게 하향세,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 고객 관심도도 높지 않죠. 또 이 4개의 PC, 여성, 주말, 20대의 어떤 고객 관심도 특성에서도 2차 돌은 하나도 1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2차 돌이 아쉽지만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접어드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반 식당 요즘 많이 뜨고는 있는데 아쉽게도 PC 비중 이외에는 여성이나 주말이나 20대, 왜냐하면 이 여성 고객은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관심도를 높이는 어떤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연령층이고요. 이 주말 고객이라고 하는 건 특히 고깃집이기 때문에 가족 고객들이 영향력을 가장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역시 고반 식당이나 2차 돌은 누구에게? 하남 돼지집에게 밀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게 모르게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더라도 잠재적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반 식당이나 아니면 2차 돌이 다시, 고반 식당은 더욱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세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2차 돌은 지금 다른 브랜드로부터 경쟁력이 뒤지기 시작하면서 고객의 관심도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선 이런 정확한 고객 분석을 통해서 내가 컨셉에서 또는 경쟁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이런 가족 고객들을 또는 여성 고객들을 또는 20대의 젊은 고객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인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완벽히 이해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